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연말정산 기간 때 뭐 일이 바빠서 잘못 내가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누락한 부분은 가산세 이슈가 없고, 만약에 과다 공제하신 분들은 까지 만약에 정정을 하시면 가산세가 없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대표적인 오류 유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과다 공제, 중복 공제 이런 게 있을 텐데요. 홈택스TV. 일단은 여러분께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을 우리가 더 냈을까를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작년 말 기준이죠.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세금은 약 1,423억 원이다. 5년간이니까 연평균 하면 284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정도를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죠. 연말정산을 하시면 사후 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이게 걸러지는데요. 수정신고, 추가 납부,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오류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겁니다. 100만 원인 거 우리 다 압니다. 연간소득 금액, 근로사업 양도, 퇴직소득 금액 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면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 하셨어요. 근데 주거 형편상 떨어져 거주합니다. 당연히 인적공제 반영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님이 2025년 중에 토지 조그만 걸 파시면서 1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아드님이 모르고 그냥 연말정산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최근에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할 때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등 이제 작년부터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고 이렇게 부양가족을 적용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근데도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홈택스에서 한번 걸러보고 혹시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인적공제에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번은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돌아가신 해까지는 공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에는 이 요건이 맞으면 인적공제 대상제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세기간 개실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올해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부양가족 자료를 그냥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서 잘못 공제받는 경우죠. 이게 차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게 걸러지는지 제 주변에 뭐 사망자도 없으시고 제 가족 중에도 없으셔서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2024년도 연말정산 때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25년도 때는 반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제입니다. 일단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공제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공제는 연도말 12월 31일이죠. 이걸 기준으로 연도 말에 이혼한 상태면 배우자가 일단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전에 장인, 장모님, 부양가족 이런 것들까지도 인적공제 반영했다면 올해 만약에 이혼하셨다면 다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공제도 안 되기 때문에 요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양가족 중복공제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들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2024년도에는 남편 외벌이였다가 25년도에는 또 아내까지 근무를 해요. 근데 남편이 공제를 할 때 작년 시스템에 남아있던 걸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공제를 해버릴 때 아내는 아내대로 공제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이전 외벌이 시절로 그냥 바로 공제를 했을 때 중복공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렇게 직계존속, 직계비속, 65년, 0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국세청 그 시스템을 보면요, 국세청 시스템이 고도화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리 이런 걸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기준은 나이와 소득 요건, 동거 요건까지 꽤 세밀하게 나누어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함께 부양한다고 해서 인적공제도 복수의 신고자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이런 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6번은 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입니다. 아까 그 동일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교육비 과다공제도 있습니다. 자녀 형제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한다던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4년 중에는 외벌이였다가 25년 중에는 이제 아내도 일하면서 맞벌이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두 분 다 공제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조금 상장 기업으로서 좋은 기업일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받는 거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근데 기금으로부터 받은 걸 이번에 교육비 공제로 하신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8번은 의료비 과다공제입니다. 이 실손의료보험금 쪽이 오류가 되게 많은데요. 가령 이런 거죠.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의료비로 직접 지출하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공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9번 주택자금 과다공제에도 많은 오류를 하시는 부분인데 기준시가 기준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이고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가 안 되잖아요. 1주택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유주택자도 주택 자금 중에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역시 8호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을 월세로 하셨다면 요것도 공제가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요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10번 나는 중소기업 다니니까 감면 대상자일 거야 라고 하고 감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 안 됩니다. 가령 저 같은 세무사업이라던가 병원,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니까 감면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과다 공제하면 가산세나 추가 납부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보통 단순 착오다 그럼 10%, 고의로 거짓 과소 신고했다 40%,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싶지만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을 어떤 종교단체와 짜고 허위로 발급하신 이런 것들은 고의로 거짓 과소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가산세율이 세고 과다 공제로 연말정산 수정하셨는데 만약에 더 납부하셔야 된다 그러면 경과일수에 10,000분의 22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연말정산은 3월 10일, 1월달, 2월달에 다 끝나고 이때 잘못되면은 수정을 못하나? 이후부터 수정을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정정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때 일이 바빠서 잘못 내가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누락한 부분은 가산세 이슈가 없고 만약에 과다 공제하신 분들은 26년 6월 1일까지 만약에 정정을 하시면 가산세가 없다. 6월 1일 넘는 다음날부터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TV 이것 말고도 연말정산 오류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축약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물론 꼼꼼히 연말정산에서 절세도 환급도 극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잘못해서 인사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 오면 바쁜 직장인들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오류 유형을 잘 확인하시고 빈틈없는 절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뭐라고 하죠? 세금은 아는 만큼 아끼는 거다라고 하죠. 채널 구독 및 알람을 하시면 신속한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